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고집을 꺾어놓고 신우들과 대성통곡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며느리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밀린 집안일도 하고 제 몸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시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셨고 그 어린 나이에 3남매를 다 혼자 끌어안고 키우셨거든요. 딸 둘의 막내 외아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진짜 헬게이트다 라고 혀부터 내두를 만한 조합이죠. 저도 사실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딸 둘의 외아들, 거길 왜 가니? 홀어머니이기만 해도 그런데 신우 둘까지 아서라.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대 후반에 저는 사랑이 전부였고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놓치면 평생 이런 남자 못 만날 것 같았고 심지어 이 남자 아니면 그냥 혼자 살 거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좀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 후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변할지 결혼 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지금까지 남편은 큰 실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참 잘 살아준 편이에요. 시누이들도 처음엔 긴장하면서 만났는데 막상 겪어보니 다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외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 많다. 요즘 누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사냐. 쟤나 되니까 살지. 하며 제가 놀랄 정도로 배려를 많이 해줬고 남편 보고 저에게 잘하라고 늘 말했습니다. 차례 음식도 나눠서 하자고 하고 제가 몸조리할 때에는 김치며 반찬이며 뚝딱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애 생기고 나서는 육아 꿀팁 있다고 먼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이런 시댁 자랑을 하면 엄마는 처음에 제 말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엄마는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딨냐? 네가 잘해라. 하며 부러워하시기까지 해요. 처음엔 믿지도 않았던 이유가 저희 엄마는 예전에 시집살이가 심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겪는 시댁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됐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엄마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조금씩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특유의 고집스러운 구석이 남아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고 나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아무 준비도 없이 홀로 남겨지셨고 친정도 넉넉하지 않아 혼자 몸으로 자식 셋을 길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들이 볼 땐 궁상맞다고 할 정도로 아끼고 또 아끼며 살림을 꾸리셨나 봐요. 먹을 거, 입을 거, 쓰는 거 뭐든 본인부터 줄이고 또 줄여서 자식들에게는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신 분입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젠 좀 편하게 쉬면서 살아도 될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나쁜 습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드시는 걸 아직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형님들도 저희 부부도 각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어머님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리거든요. 쓰실 돈이 부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점심시간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계세요. 그것도 코로나 이후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해서 저랑 형님들이랑 몇 번을 다투고 울고불고 해가면서 점심시간만 일하는 걸로 하는 선에서 겨우 타협을 본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사다 드린 먹을 것들을 거의 드시질 않아요. 저희가 좋은 과일이나 유명한 빵집 음식 사다 드리면 본인은 입도 안 대고 고스란히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도 못 하겠어요. 고맙기도 하지만 화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 외식 가서도 좀 기분 좋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니 속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식당에서 조금 비싼 음식인 것 같다 싶으면 시어머니는 입맛 없다, 속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시면서 남편이나 다시요. 식당에서 조금 비싼 음식인 것 같다 싶으면 시어머니는 입맛 없다, 속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시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많이 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작 시어머니는 밥에 찌개 한 숟가락, 야채 좀 집어 드시고 끝이에요. 저는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요. 자식들이 모두 어른이 됐고 이제는 어머님이 대접받아야 할 시기인데도 여전히 본인을 마지막 순서에 두시는 모습이 너무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가여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비교하자면 저희 친정엄마는 뭐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나 이거 좋아해. 이건 좀 별로다.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이 아주 확실하세요. 그리고 잘 드세요. 맛있는 건 맛있다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하면서 드시니까 자식 입장에서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자식에게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자식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남편은 이런 집안 분위기가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한지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드시던 말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처음엔 답답하고 나중엔 좀 화도 났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생각해서 안 드시고 그러시는데 그거 너무 마음 아프다고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멍한 표정을 짓더니 자기도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걸 눈여겨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는데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엄마 밥상에서 자란 사람이 정작 엄마가 그렇게 드시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그걸 몰랐다는 사실에 남편은 어머님께 미안한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슬펐나 봅니다. 저와 신우들이 시어머니께 사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많이 좀 드셔야 우리도 기분이 좋다고 설득도 해보고 가끔은 답답함에 화도 내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당신은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많이 먹고 좋은 거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만 드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반찬 접시를 크게 두지 않고 작은 개인 접시에 각각 담아서 함께 나눠 먹는다는 개념을 없애보려고 했어요. 혹시 그러면 시어머니도 내 접시니까 먹어야지 하고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반찬을 나눠서 담아놔? 그냥 한 대로 놓지 하고요. 저는 순간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면서도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드시기 싫은 게 아니라 자식들이 먼저 먹고 남은 걸 드시려고 몸에 새겨진 습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봤습니다. 시어머니 밥 위에 고기 반찬을 한 점 살짝 올려드렸어요. 정말 살짝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젓가락으로 그걸 치우면서 알아서 먹을 테니 이러지 말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아이 핑계도 대봤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셔야 아이도 따라 배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기어이 고기나 새 반찬은 안 드시고 결국 김치랑 밥만 드셨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얘기하면서 제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나는 그냥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되고 싶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남겨두기만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하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울더라고요. 울기만 할 뿐 남편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알듯 말듯 했어요. 살가운 아들 되는 게 쑥스러워서였겠죠. 근데 웃긴 건 남자라서 쑥스러운 거 싫어하면서 뒤에서 울긴 또 엄청 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들을 키운 시어머니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어 괜히 또 눈물 나고 그 복잡한 감정 때문에 제가 울컥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정말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바꿔놓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그냥 평생 본인만 안 먹고 자식들만 챙기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은 남편 출근시키느라 늘 간단하게 차렸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점심은 덮밥이나 비빔밥 같은 1인 메뉴로 해드리면 생각보다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혼자 먹는 메뉴는 남들이 먼저 먹고 먹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은 마음 편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녁이었는데 저는 저녁을 풍족하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국에는 고기나 해물을 일부러 듬뿍 넣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꼭 국을 휘휘 저어보면서 저나 남편 국과 비교하시더라고요. 어느 쪽이 더 맞나 이런 표정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고기 덜 들어간 쪽으로 바꿔놓으려고 젓가락으로 건져보시길래 제가 딱 끊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똑같아요. 어머니 남기면 버려야 돼요. 그냥 드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포기를 하시는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였지만 저는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고기나 생선 같은 메인 반찬은 아예 시어머니 밥그릇에 딱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겁니다. 마치 같은 극의 자석 같은 힘으로 밀어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번엔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양옆에 딱 붙어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반찬들 밀어내면 저희한테서도 멀어지니까 어머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이 재밌는지 혼자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러다 또 울 거면서 말이죠. 밥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 정신을 살짝 빼놓으려는 거고, 빼놓으려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댔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댁은 요즘 어때요? 전에 키우시던 강아지는 잘 있대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며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놓고 그 틈에 고기나 생선살을 밥 위에 살짝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밥그릇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리저리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은 밥그릇을 돌려가며 피하시는데 그게 또 너무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밥이고 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시어머니가 그냥 좀 두라고 정색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의 고집을 과소평가하셨던 거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밥그릇을 잡아서 고정시키고 내가 놓아주는 반찬 거절하시면 직접 입에 넣어드릴 테니 계속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결국 제가 드리는 거 다 드셨습니다. 어쨌든 드시면 잘 드시는데 왜 그렇게 안 드시려고 하시는지 자식들 속상하게 말이죠. 자식이 먼저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음식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게 안 드실 건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좀 드시게 되기까지 솔직히 한 달은 걸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습관과 고집과 자존심과 싸우면서 그 과정이 어머니를 조금씩 바꾸는 시간 같아서 저는 계속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음식 마음대로 드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묘하게 뿌듯한 그런 승리였죠. 만약 어머님을 모시고 뷔페에 갔을 때조차 어머님이 별로 드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시어머니가 자식 먹이려고 일부러 본인 입에 음식을 안 넣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뷔페에서만큼은 눈이 반짝거리시며 이것저것 담아오시고 맛있다 하시고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드시니까 그때서야 저는 시어머니가 못 드시는 게 아니라 안 드신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얘기를 형님들에게 털어놓으니 형님들이 정말 고맙다면서 제 두 손을 붙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저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보상받는 것 같다. 난 못했을 거야. 이게 은인이지 뭐가 은인이야. 하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 떨리는 거 보니까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결국 시댁 거실 한복판에서 형님들이랑 저랑 엉엉 울면서 완전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뭘 아끼는 성격이어서 그러신 건 이해합니다. 저희 엄마도 아끼는 건 있으니까요. 세대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몸에 밴 습관이고 너무 오래 혼자서 버티며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굳어진 삶의 방식이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근데 맛있는 거 먹는 만큼 확실한 행복이 또 어디 있나요? 평생 자식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본인은 늘 밥 한 숟가락 뒤로 밀어두며 살아오신 분인데 이제라도 맛있는 거 마음껏 드셔야죠. 저는 시어머니가 자식들이 대접하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자식들이 사다 주는 옷 기분 좋게 입으시는 모습이 꼭 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위해 헌신한 만큼 자식들에게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내일은 제가 어머님과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거길 왜 가냐고 하셨지만 저와 형님들이 협박을 해서 겨우 약속을 받아냈어요. 저희도 어머니도 저희가 왜 이러는지 속으로는 아실 것 같아요. 가서 비싼 정장 한 벌 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시매부들이 형님들에게 제 계좌로 돈 붙이라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형님들은 어머니 옷 사드리고 제 옷도 한 벌 사 입으라고 돈을 엄청 많이 붙이셨어요. 저는 어머니처럼 사양하지 않으려고요. 형님들이 보내준 돈으로 형님들 말대로 제 옷도 한 벌 사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참 고집스럽지만 귀여운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제가 시집을 잘 가기도 했고 며느리 노릇도 잘하고 있다고 같은 여자로서 부럽다고 합니다. 네, 저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본인 입에 들어갈 음식까지 미루고 왜 한 번도 나 먼저 라고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이제 와서 보면 그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그 시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자기 욕심을 내놓는 건 그렇게 드러내는 건 죄악이고 뭔가 조금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모의 희생이 우리 성장의 토대가 된 건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죠? 세상이 바뀌었으면 가치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우리 엄마도 자식 손주들 먹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정작 본인 입에 뭔가 넣는 게 참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연 속 남편과 신우들도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발상을 못하는 거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 어려운 걸 며느리가 들어가서 해냈네요. 이건 며느리 자리라서 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했으면 시어머니는 안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거절만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바뀌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요. 저도 저의 호불호를 표현하는데 좀 익숙지가 않은 세대인가? 저도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호불호를 표현해 주는 게 주변에 곧대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요, 그런 때가 오면 좋다, 싫다,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표명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기로 해요. 네. 사연 보면서, 아유,